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제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가 기말에 들어가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모두 다 화이팅! 자, 광복과 정부 수립입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운형과 안재홍 선생님입니다. 됐나요? 자, 여운형 선생님은 뭐에 가깝다고요? 좌익에 가깝다고요. 됐나요? 좌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자,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운형 선생입니다. 조선건국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했고요. 치안 및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누굽니까? 바로 김성수가 들어가 있죠. 그치? 타협적 민족주의. 일본에 협조했다가 이들이 해방 이후에는 누구한테 붙는다고요? 미국한테 붙는다고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김성수와 이광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한국민주당. 자, 송진우 선생님하고 김성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 선언을 하고요. 미 군청관 긴밀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왔을까? 이승만이 돌아왔다고요. 자, 이승만은 어떻게 돌아왔냐면 본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자, 미국에서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고? 메가더에게 끝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메가더가 자기 편 한 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승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메가더에 부하했던 남한의 최고 사령부 누굽니까? 하지중장한테 자, 이승만을 소개합니다. 이승만 들어올 때 미국에서 박상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 하면서 엄청난 광고를 때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환연 인파가 엄청났고 근데 백성들은 이승만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당시에 남한을 지배했던 하지 중장이 어떡합니까? 그치, 고개 숙여 인사하자. 아니 그렇게 높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전화 인사하는 저 사람이 누구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하면서 이승만이 돌아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 가족들에게만 얘기해서 공항에서 가족들만 환영하고요. 아주 소박하게 들어오신 게 김구 선생님입니다. 자,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은 우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우익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여운형과 박헌영. 자,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사회주의자죠. 박헌영을 좌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46년, 47년,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요 시기를 우리는 미군정 시기라는데, 요 시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사건의 핵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됐나요? 예를 들면, 1945년, 뭘 기억해야 됩니까? 모스크바 3상회. 이걸로 인해서 무슨 운동이 있었다고요? 반탁운동이 있었다고요. 됐나요? 요거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들을 연도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를 연도별로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948년부터 자, 요 기간 자, 어디까지냐면 1960년 4월 19일 살구혁명까지를 우리는 무슨 정부라고 합니까? 이승만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고요. 이때는 대통령이가 몇 년이라고요? 4년. 지금 대통령이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이땐 4년 중임제입니다. 이 중임제는 2번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깨부시고 3번, 4번까지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1공화국이라 불러요. 됐습니까? 자, 1공화국은 여러분, 자, 1950년대,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이전과 이후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헌법을 바꿀 때마다, 자, 이승만 정권이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나쁜 짓을 통해서, 자, 정권을 유지하는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방하는지, 그쵸?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연도별로 기억하기보다는 뭡니까? 이승만 정부가 정권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를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무슨 혁명? 4.19 혁명입니다. 됐나요? 자, 기억해야 될 사람 있죠? 여운형, 김성수, 이승만, 김구입니다. 됐나요? 이 두 분은 뭐라고? 우익입니다. 우익. 자, 여운형은 좌익이라고요. 됐나요? 김성숙도 좌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극좌의
좌익이 아니죠. 우익인데 우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극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도별로 1945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1945년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38도 이북의 소련군 이남으로 미군이 관리를 들어옵니다. 솔직히 이게 분단선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당시에 소련군과 미군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38도 선이라고 그냥 처진 그 선 위에서 서로 담배 피고 언제 집에 갈까? 왜냐면 같은 편이었잖아요. 미군과 소련은 같은 연합군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선이 영원한 분단선이 될 거란 건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1945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2월 무슨 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됐나요? 이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국내의 반응입니다. 자,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적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 아래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에 참다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고 약속을 했죠. 자, 2번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정당한 방책을 도출하기 위해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자와 북조선 수령군 사령부의 대표자들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쵸?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가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위원회의 제한은 최고 5년 기한과 내국의 후견에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영 중소 정부의 공동 참작에 이바지하도록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한다. 자, 5년 기한의 통치는 임시정부 협의한 후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통지를 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 협의하에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고, 두 번째 뭡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열 거고, 자, 4개국 후견 협의하기 위해 뭡니까? 5년 동안 통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국내 반응이 한국독립당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한국민주당 김성수,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승만 모두 다 뭡니까? 반탁 운동을 합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입니다. 그치? 지금 와서 무슨 신탁통치냐? 독립된 정부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좌익 세력도 뭐 여운형 선생님이나 박헌영도 처음에 반탁 운동을 합니다. 반탁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삼국 외상회의 지지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국회의대로 가면 우린 독립국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임시정부도 만들 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면 자, 동아일보의 보도예요. 이 동아일보의 보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자,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3상에서 왜 주장하지 않았냐면 소련은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필요 없는 거죠. 그치? 소련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련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미국도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소련의 구실은 38선을 분할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나 미국은 즉각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치? 독립을 원합니다.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무슨 보도를 한 겁니까?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은 들어와 보니까 뭐가 맞습니까? 사회주의자가 많아요. 자기 편이 필요해요. 그럼 미국은 뭘 원합니까? 신탁 통치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게 그게 중요했고, 소련은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신탁 통치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동아일보는, 누구에게 붙었다고요? 미군한테 붙었다고요. 이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탁 통치를 무조건 반대한다 라고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서 얘기했고,
자, 조선공산당과 그리고 누굽니까? 여운형 선생님은 어떡합니까? 그치? 반탁운동을 하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런 뜻이 아니네 하면서 어떡합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찬탁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삼상회의 지지.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사진을 보면 하나는 한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스크바 반탁운동이라고 돼. 신탁통치 반대운동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뭡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라고 써 있어요. 지지라고 써 있는 게 뭐라고요? 좌익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이쪽이 우익이라고요. 민족주의가 우익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주의가 좌익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46년입니다. 자, 제1차 미속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미국은 모든 단체 참여를 주장합니다. 자,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체만 참여하자고 하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뭡니까? 사회주의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반탁하는 단체들도 필요하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렬되죠. 의견이 크니까. 자, 근데 6월입니다. 6월. 46년 6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승만이 저급에서, 자, 전라도 정읍에서 이승만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북한에 있는 놈들하고 같이 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만의 뭘 한다?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승만 누가 데려왔다고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데려왔는데 지 멋대로 뭘 주장합니까? 그치, 단독 정부를 주장해요. 미국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하자 미국이 너무 당황한 거야. 그럼 이승만을 견제해야겠죠. 그래서 자,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 뭡니까?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운형. 누구니까? 그치, 온건한 좌익이죠. 중도 좌익입니다. 김규식 우익이죠. 우익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지원 아래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해요. 하기 시작해요. 자, 좌우합작 7원칙 뭐냐면 모스크바 3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기를 요청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자, 소련과 미국은 다시 만나라. 토지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이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철회해서, 그치, 반민특위를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좌우 합작운동입니다. 근데 누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김구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승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공산당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했지만 좌우합작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다. 46년입니다. 자, 근데 47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계사가 변화가 일어나요. 자, 사회주의 국가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서로 나눠지기 시작했다고요. 자, 미국과 소련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고요. 자, 이때 자, 트루먼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 뭡니까? 독트린, 정책을 발표하죠. 뭐라 하냐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와 연합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랑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분단돼 있는데 미국과 소련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건이 뭐라고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요. 47년에. 그러면서 자,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합니다. 이승만 지지자에 의해서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도 완전히 결렬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자 한반도 문제가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러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넘긴다고요? 유엔에 넘긴다고요. 47년에 여러분 한반도 문제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유엔으로 들어갔다고요. 유엔으로 들어가면 유엔은 당시에 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미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뜻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련은 참석하지 않겠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가 분단으로 가고 있었던 게 47년에 유엔으로 넘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4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엔 감시위원단이 입국해요. 그래서 38도선을 넘어서 선거가 가능한지 알아보는데 소련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입국 거부를 합니다.
지네 멋대로. 그치? 입국을 거부합니다. 유엔 총선거 가능한 자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유엔에서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소련은 거부하고 유엔은 선거 가능한 지역. 그럼 유엔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남한만의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분명히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분단이 되면 남과 북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또 죽을 수 있는 비극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남북 협상을 하러 갑니다. 북한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거죠. 자, 근데 김일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김일성도 자기 권력 그 욕심에 나라건 뭐건 없습니다. 그쵸? 나라건 뭐건 없어요. 김구 선생님이 3,000명 동포에게 윽고합니다. 우리 독립의 원칙인 이상 독립의 희망이 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외정화에 충분히 인식한 것과 같이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이 없다고 단독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자치론을 주장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지금도 우리는 통일된 정부를 주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으랴. 그러므로 나는 통일된 족을 건설하다고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시대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되게 유명한 지문이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반대한다? 분단된 조국을 반대한다고 김구와 김익성 올라갔어요. 자, 근데 남한에서는 선거를 진행하려고 50선거를 실시하죠. 이거에서 제주도에서는 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의 비극적인 민중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 50선거 실시에 뭡니까?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 재헌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됐나요? 이때는 무슨 제였다고? 간선제입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48년에 집권했으니까 50년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7월 17일 재헌절이죠. 우리 재헌헌법을 만들었고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8월 15일은 우리의 광복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광복절이 좀 더 올바른 역사관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때 만들어졌지만 어디를 이어받는 겁니까? 그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자 북한도 우리한테 핑계를 대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니네가 먼저 단독정부 수립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9월 9일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해요. 자, 그리고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 이승만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를 확실하게 다 학살해라라는 이유로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제주도 파견을 명합니다. 그러자 제주도에 가라는 이 명령에 군인들이 불복하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불복한다 라고 했다가 결국 여수 순천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군인들은 사회주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몰살이 일어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수 순천에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해요. 그러나 시험 문제 나오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민중이 학살당했다라는 겁니다. 민중이 1만 2천 명이 넘는 아무 죄가 없는 그 중에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학살당해요. 제주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너 협력했지? 기관단총을 쏴 죽이고. 너 여수 순천 군인들에게 밥 줬지? 쏴 죽이고. 그럼 무조건 쏴 죽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수 순천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수립에 대한 갈등입니다. 갈등. 첫 번째 무슨 사건입니까?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제주도에 여러분 3.1절 기념행사를 했어요. 이 시위 도중에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린애 하나를 쳐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건을 봉쇄하고 민중을 설득시켜야 되는, 민중이 항의하자 이 경찰은 도망가고 이건 폭동이다 해서 민중을 향해서 총을 쏜 거죠. 그래서 6명이나 제주도민이 죽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의 좌익 세력, 그쵸? 자, 사회주의 세력들이 무장 봉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 군정이 군대, 경찰, 서북청년단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게 아니죠. 그치? 너무 심하게. 이 서북청년단은 뭡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이야. 철저하게 반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사건의 원인이 뭐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제주도는 뭡니까? 사회주의. 빨갱이. 그러면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집니다. 해안가에서부터 10km를 넘어가는 산에 있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제주도 산등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학살을 하죠. 남자란 남자는 거의 다 죽이고, 뭐 남자만 죽였으면 노인과 여자도 죽이고요. 어린아이도 죽이고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오히려 자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내려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목사님이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서북 청년자들이 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떡합니까? 바닷가에서 총살시켜버립니다. 그게 제주 사산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냥 사람이 보이면 불태우고 나무에다 묶어서 총살하고 했던 사건이 제주 사산 사건입니다. 뭔가 사건의 진위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조건 학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사회주의를 없애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어라는 이 가정이 역사적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건입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양민 학살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을에, 여러분 마을에 사회주의자들 몇 명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 마을을 몰살시킨다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고한 양민들, 여러분 월정리해수욕장 관광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제주도민들이 많이 죽었던 곳입니다. 자, 북촌리는 무남촌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남자가 한 명도 살아남은, 이 마을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준 4.3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역사적으로 파헤치고 정확한 의도와 이런 걸 파헤친 다음에 그에 대한 국가가 배상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념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주도의 50선거에 치르지 못한 수많은 무고한 양민이 해산됐고요. 희생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9년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일이 벌어졌죠. 자,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주도의 군대 출동명을 하자 문명이 불복을 해요. 불복을 하고 군대가 이들을 저항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저항하는 거에 의해서 여수 순천의 군인들이 지나왔던 14연대라고 부르는 이 군대가 지나간 곳은 모든 시민들을 다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진압 중에 하나죠.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최근에 문제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준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상대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실은 옳은 것은 현실적으로 38도 이북의 장악한 세력을 설득하기가 어렵소. 우리가 먼저 정보를 수립해야 하오. 이승만이겠죠. 김구 선생입니다. 나는 통일족을 건설하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현실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남북협상을 추진하겠소 라는 겁니다. 자, 이 가상대에 직접이 영향을 주는 사실은 뭡니까? 6.25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50년이니까. 그쵸? 이건 48년입니다. 48년.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몇 년이었습니까? 46년이었죠. 1차 46년. 자, 에치슨 라인도 여러분 뭡니까? 50년이죠. 50년이고. 자, 유엔 소총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 그치? 47년에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김구선임은 이건 안 된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몇 년입니까? 45년의 핵심 포인트죠. 45년에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2번입니다. 그림은 가에 들어갈 내용은 적절한 것을 보게 해서 모두 그런 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 통치보다는 임시정부 수립에있네 라고 3상회 이쪽 좌익 세력이죠. 여운형과 박헌영입니다. 자, 여운형 선임과 박헌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3천만 동포의 자주독립운동에 나서 신탁 통치 반대를 주장하죠. 우익입니다. 우익. 우익은 누굽니까? 이승만,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구,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죠. 한민당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를 주장합니다. 이번에 임시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민족 분열을 피할 수 없네. 아니죠. 니은 이 회의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 그치? 자, 우리 지금 독립해야 되네. 근데 지금 신탁 통치라니. 미국 통치가, 미국이나 소련 통치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고른 거죠.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이 실현될 수 없게 되었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쵸? 자, 모스크바 3상회의 취의는 이거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긍정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독립은 연합군의 협조 정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네라는 것은 3상회의 지지 결정에는 여운형이라든지 박헌영이라니 주장하는 거에 해당되겠죠. 됐나요? 답은 몇 번이니까 3번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45년부터 48년까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1공화국 이승만 정부를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현대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요. 기말고사도 만점 퍼레이드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구독자가 좀 부족하긴 해요. 구독해 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될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